네, 기업 탐방 리포트 자세하게 살펴보는 순서죠. 오늘은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탐방 기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지금까지 방송을 한 7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시가총액은 이제 스몰캡 종목으로만 가는데 제가 발간하는 종목들 대부분이 한 3천억 이하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아니면은 이런 섹터 내에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좀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6월부터 지금까지 한 탐방을 한 30군데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종목을 다 레포트로 담을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을 레포트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좀 수요일 개장하기 전에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6월부터 30개가 넘는 종목을 다녀오셨군요.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탐방 다녀오신 기업들 짧게 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리뷰해 볼까요? 네, 예. 제가 그거를 수치로 좀 정리를 하지는 못했는데 뭐 네. 최근에 이제 뭐 TLB라던가 아니면은 뭐 휴네시온 특히 뭐 많이 오른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을 좀 AS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휴네시온 같은 종목이 사실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적 같은 경우나 이 회사는 아마도 이제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재택근무 관련주이기도 하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 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휴네시온과 관련된 종목들 시가총액이 좀 낮긴 하지만 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기업에 다녀오셨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예. 인그루드랩이라는 아, 회사에 6월 달에 다녀왔었고요. 좀 2달이 지나긴 했지만 최근에 좀 IR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최대한 좀 자료를 작성을 해봤는데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화장품주입니다. 최근에 뭐 실적도 많이 꺾인 게 또 화장품 섹터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회사는 어제도 실적을 발표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발표할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실적 추정을 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잉글우드 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네. 잉글우드 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화장품 업종은 코로나19로 정말 직격탄을 맞았는데, 네. 아닌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뭐 화장품을 거의 안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경기 재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도 있지만 또 델타 변이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까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네.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화장이라는 분장이라는 거를 이제 네. 중간 방송 처음 출연하면서 시작을 예. 오늘 하고 했었는데 오셨습니까? 한 개, 한 개, 네. 아, 티 많이 나요? 네. 네, 근데 네. 이게 최근에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은 원래 코로나 이전에 평균 이제 소비자들이 3개에서 5개 정도의 화장품을 어. 사용했다고 하는데 예. 최근에는 안 쓰거나 2개 정도 쓴다고 맞아요. 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와닿으실 텐데 그래서 이 화장품과 관련된 좀 공부를 하면서 마스크니라는 단어를 저는 어. 굉장히 뭔가요? 생소해가지고 마스크니? 이게 예. 마스크하고 여드름의 합성어거든요. 아, 액리와 네. 네, 합성어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최근에 네. 오히려 이런 마스크니 제품 아니면 스킨케어라든가 네.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음.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을 보면은 기초 화장품이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거는 보통 우리가 화장품주는 주 고객 시장 나라가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 네. 회사는 매출 비중의 99%가 미국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금은 느낌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마스크 이제 집단 면역 형성이 되고 시기가 좀 지나면은 색조 화장품이 좋아질 거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사는 거를 충분히 저는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지만 그거를 좀 반대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색조 화장품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기초 화장품까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올해 그 미국향 매출이 99%라고 했는데 본사가 미국 뉴저지에 있습니다. 이게 네. 저도 이번에 좀 안 사실인데 글로벌 다수 화장품 기업들은 이제 맨해튼에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하고 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그렇군요. 네, 지금 여기도 캐파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 1.72억, 27억 개 그리고 인그루드랩 코리아 자회사가
지금 수치는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2,4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마스크니 제품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화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미국, 저도 이게 감은 못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네. 좀 자료를 찾으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중국 화장품 시장도 정말 크지만 미국 화장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크거든요. 그래요. 지금 네.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화장품 시장을 저게 단위가 100만 달러인데 원화 단순하게 1,150원으로 가정을 하면은 한 105.7조 원 정도가 되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80원을 이제 위안으로 보게 되면은 87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더 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화장품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서 발표를 한 거는 이제 기초 화장품과 같은 스킨케어 시장이 2023년까지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색조 화장품은 2.4% 정도 계속해서 감소할 거다라고 좀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기초 화장품에 대한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저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좌측부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네. 스킨케어와 같은 기초 화장품은, 근데 저게 좀 봐야 되는 게 단위가 100만 달러여가지고 저 네. 시장이 한 200조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다라고, 200조 원, 네, 그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00조 원이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숫자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크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화장품주 잉글우드 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도 방송할 때는 물론 색조 화장을 하지만 평소에는 마스크를 쓰니까 기초 화장품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좀 어떤 매출처를 갖고 있는지, 고객사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회사 그래요? 주요 글로벌 네.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네. 로레알이라던가 에스티로더, 그리고 예. 엘리자베스 아덴, 로단앤필즈 같은 전 세계 글로벌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화장품 시장이 마찬가지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장으로 더 공격적으로 맞아요. 성장을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인디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제 인디 브랜드라는 건 들으면 대충은 아실 게, 우리가 이제 인디 음악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좀 그쵸. 많이 들어봤었죠. 네. 근데 이제 화장품에도 인디 브랜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라 트렌디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의 이런 발맞추는 이런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회사가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냐를 보게 되면은, 자회사 잉그루드랩 코리아가 있는데, 이런 시장이 빠르게 변할 때는 원자재하고 부자재가 빠르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시장에서는 그게, 미국 내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동사의 자회사인 잉그루드랩 코리아가 그런 부분들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있고, 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잉그루드랩 코리아만 보게 되면은 2분기 매출액이 164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56%나 급증을 한 수치거든요. 결국은 미국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이렇게 어제 실적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8월 29일 이번 달 말에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박람회인 코스모 프로플 라스베이거스에 이 동사가 좀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인디 브랜드와 관련된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서 기술력을 입증한다면은 추가적인 성장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주가 흐름을 봐도 최근에 좀 조금씩 상승 모멘텀과 함께 우상향 패턴 그려지고 있는데,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 얼마나 좀 있다고 보세요? 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아마존 PB 브랜드의 지금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총 매출액 200억 원 규모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될 것 같고, 일단은 목표가는 어제 종가가 9,20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는 13,500원으로 실적을 추정을 했고요. 이게 올해 실적 2021년도 추정 EPS가 한 750원 정도가 되고, 타겟 PER을 18배로 산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이 OEM의 동종 업체로 분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코스맥스라던가 아니면 한국콜마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내년도라던가 이런 올해 실적 PER이 한 18배 정도 추정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좀 맞췄고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35%나 더 급증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10% 이상 나오는 거를 더블 디짓 그로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토토화 공장 생산 효율화라던가 연구 개발에 대한 외주 비용을 내재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성이 참 개선이 잘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차별화된 포인트는 중국이 아닌 미국 시장이다라는 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을 좀 주요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 탐방 리포트 잉글우드랩 함께 살펴봤고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